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취업을 2번 연속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 조금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취업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혹시 필요하실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저의 기본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되게 공부를 평범하게 하는 학생이었고 대학 입시에서도 그렇게 특출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가가 지방인데 지방의 그 국립대학을 그냥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냥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중간에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 이제 모델 같은 거에 관심을 좀 가지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이것저것 사진도 잘 찍고 나름 이제 상업 촬영도 좀 해보고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막 하다가 통역장교를 좀 가보고 싶다라고 갑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1년 정도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준비를 한 건 아마 만 1년이 안 될 거예요. 1년 정도를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정말 운이 너무 좋게도 한 번에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전역할 때도 이제 사실 좀 막막했어요. 좋은 스펙이 될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그 통역장교라는 타이틀 외에 다른 것도 갖추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벌이나 학점이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또 운이 좋게 면접을 잘 봐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들어오게 됐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이제 제조업 분야이고 저는 이제 영업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2번 다 운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운이 좋은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아마 영어 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제 제 나름대로의 뭔가 분석과 비법이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조금 더 빨리 익히고 동기부여를 어떻게 더 잘했는지 이제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생각은 구상만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회사에 다른 책임님과 점심을 같이 하다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게으르지만 이전에는 내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지? 라고 자꾸 이제 상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되게 신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한 시기도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해가지고 재밌고 빨리빨리 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공유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인풋이 많아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은 이제 무조건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의 환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어요.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한국에서 나왔고, 영어 관련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외고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단 하나 좀 달랐던 거는 중학생 때 제가 저스틴 비버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스틴 비버 노래를 잘 듣고 싶은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이고 왜 그때 당시에 지식인의 이제 저스틴 비버 베이비 가사 해가지고, 베이비가 맞나? 베이비가 저 중학생 때 나온 게 맞을 거예요. 베이비 가사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예쁘게 적어서 프린트를 싹 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보면서 밑에다가 다 이제 써놔요. you know you love me 이런 거 다 써놓는 거예요. You know I love me.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써놓고 이제 하나씩 한 줄씩 읽어가면서 발음도 보고 그리고 의미도 보고 그렇게 해서 노래를 굉장히 많이 가사를 공부를 했어요. 사실 공부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뭐라는지 알아듣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였는데, 그런 노래가 몇십 곡이 넘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좀 좋아하게 됐고 학교에서 제가 뭐 공부를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받거나 뭐 선생님께 칭찬을 받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되게 은인인 분이 계셨어요. 제가 뭔가를 뭐 읽었나? 뭐 해석을 했나? 그랬는데 오 너무 잘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아본 게 몇 번 안 돼가지고 되게 좀 우와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막 팝송 부르기 대회 이런 것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나와서 팝송도 막 부르고 그때 조금 신이 나서 가속이 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내가 관심 가는 분야나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 분야를 가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 인풋을 최대한 많이 늘리면 좋습니다. 영어로 된 인풋을 정말 최대한 많이 늘리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방법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저는 퓨처라마라는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했어요. 심슨도 좋아하고 이제 같은 제작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약간 블랙 코미디라고 하잖아요. 그런 유머를 이해하는 게 저는 언어 잘하는 거의 최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한 번 의미를 꼬아서 그 맥락 안에서 뭔가가 비틀렸는데 그게 불쾌하지 않게 비틀려서 그게 웃긴 거거든요. 그게 정말 저는 언어 지능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코미디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 언어를 사실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뭐 심슨, 막 퓨처라마 이런 게 되게 약간 사회적인 풍자를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적인 풍자가 되게 많고 그래서 그거를 우연찮게도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막 계속 보면서 한글 자막으로 처음엔 봤어요. 근데 한 에피소드를 한글 자막을 깔고 뭐 막 10번, 20번을 보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자막을 이렇게 가리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맥락에서 이 캐릭터가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조금 뭔가 문화를 간접 체험하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학생 때는 그렇게 평범하게 보냈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내신이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뭔가 수능 이런 걸 보잖아요. 잘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근데 고등학교 가서 영어를 처음 풀어봤는데 점수가 괜찮게 나온 거예요. 또 신이 났죠. 신이 나면은 사람이 잘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수능 영어도 뭐 무난하게 잘 봤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긴 지문을 읽고 뭔가 그 글을 이해하는 게 더 재밌었어요. 중학교 때는 막 문법 짜잘짜잘한 거 하나하나 보고 뭔가 막 답을 이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골라야 되니까 뭔가 모르게 긴장되고 뭔가 자신이 없어졌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큼직큼직한 맥락을 이해하면 되다 보니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어 했고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제가 인풋을 많이 늘리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최고가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많이 늘 수밖에 없고 영어는 계속 해야지 이게 녹슬지 않고 실력이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대학 때는 너무 감사하게도 교환학생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 베네수엘라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그 조지아라고 이제 동유럽의 나라 이름이 조지아예요. 거기서 온 친구도 있었고 독일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영어 말하기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실 저는 그냥 그걸 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희 학교 뭐 게시판 이런 게 있었는데 동아리원을 구하는 그런 게시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페를 갔죠. 카페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고 교환학생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 모임장 분께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게 모든 거의 시작이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서 이제 독일인 그 교환학생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 친구랑 좀 친해져가지고 이제 교환학생 하는 다른 친구들도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친해지게 됐고 그러다가 제가 그때 기숙사를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 이제 그 기숙사에 사는 교환학생들을 내가 이제 멘토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멘토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어머야 그냥 뭐 우체국 어디 있다 뭐 슈퍼 여기 좋다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그냥 학교 스쿨메이트 같은 거였는데 그런 걸 하면서 그 친구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막
농담도 하고 막 애들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피크닉도 하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외국 생활 거의 외국 생활 하는 것 마냥 이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제 기억에 같은 거실을 공유를 하고 답방을 이제 썼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고, 뭔가 막 이제 맛있는 것도 제가 사주고 그 친구들도 사주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때 좀 폭발적으로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통역장교를 하고 싶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길 가다가 현수막이 있었는데 뭐 장교 모집 해놓고 통역 이렇게 어학 장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궁금하다 하다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전을 하자. 아, 군인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태양의 후예도 이제 했었는데, 그 태양의 후예 제가 송중기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송중기 같은 선배님들도 있겠지? 이러고 군인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때 대학생 때 용돈벌이를 하려고 또 과외를 했어요. 영어 과외를 했는데 저 사실 잘할 줄 몰랐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같이 실력이 안 됐는데 그냥 냅다 학원에 가서 면접을 받고 다행히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그 고3 애들을 가르치게 됐고, 다행히 뭐 제가 수업을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 애들이 저를 좋아해 줘가지고 뭐 애들이랑 이제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되게 재밌게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영어 잘하는 비법이죠, 오늘 주제가. 네, 그래서 과외를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늘었어요.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대학교 졸업반이었으니까 제가 뭐 수능 영어를 다시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난 돈을 벌어야 되고 애들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능 영어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더 실력이 늘었던 것 같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통역이란 거 공부를 맨 처음 손을 대봤어요. 근데 제가 인풋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저의 신조는 그때도 동일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뉴스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영어 뉴스를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제 길을 가면서 그냥 걸으면서 계속 그냥 이걸 듣고 중얼중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그리고 팟캐스트 같은 걸 들었어요. 정치 이제 뭐 미국 정치 같은 거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 사회자의 질문에 내가 답한다면 어떻게 답할까? 뭐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이제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들었던 거 딱 정지하고 그대로 이제 복귀해보는 연습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통역 공부를 처음 해보고 싶어서 손을 대봤는데 그때 당시에 통역장교가 되기 위한 가이드? 없었어요. 지금도 없겠지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정보도 너무 제한되어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나랑 같이 시험을 보게 될지, 나의 경쟁자들이 어떤 수준일지. 네이버에서 기사 검색하니까 뭐 해외생활 10년 한 사람도 떨어지는 시험, 통역장교 시험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난 알아야겠다. 네. 적을 알고 나를, 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대전에서 제가 학교를 나왔거든요. 대전이 본가고. 근데 대전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돈이 없잖아요. 방도 못 구했죠. 서울에 지낼 곳이 없어서 고민을 막 했는데 마침 외삼촌께서 지방 근무를 하셔가지고 집이 빈다. 숙모님은 또 외국에 잠깐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벼가지고 제가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연찮게 이제 집도 해결이 돼가지고 그동안 알바했던 돈을 모아놨다가 그거를 가지고 서울에 이제 유명한 통역장교들이 다 한 번쯤은 거쳐가는 그 학원에 가게 됩니다. 가서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맨날 이제 처음 갔는데 일단 그 같은 반 분들이 다 일단 그 외국인 줄 알았어요. 다 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일단 1차 당황을 하고 되게 막 한국말 하다가도 영어 단어를 섞었을 때가 있잖아요. 영어를 막 이렇게 막 단어를 뱉는데 막 너무 이제 본토인 거예요. 그래서 또 2차 당황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친구들은 고민이
그 통역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 한영 통역이랑 영한 통역이 있는데 영한 통역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면 할수록 한국어 베이스인 저도 영한 통역을 잘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영어로 맥락을 파악한 다음에 이거를 멋들어진 한국어로 뱉어야 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의 엔드 유저는 한국 사람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주가 한국인이면 내가 영한을 잘해야죠. 근데 한영 통역은 이제 이 고용주 분의 의도와 맥락을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난이도가 낮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통역 공부하고 막 통역장을 됐다고 할 때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 막 그래 뭐 영어 해봐 막 영어 살라 해봐 이렇게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한국어를 어려워하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잘하는 친구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알려주고 이제 그 친구들은 영어를 막 샤라샤라 하니까 제가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표현들이나 이건 괜찮다, 이 단어는 좋다, 이 단어는 여기저기 넣을 수 있는 굴소스 같은 단어다, 이런 단어들은 제가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그 단어를 써먹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다. 대학생 때 교환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통역장교 준비할 때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처음에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같은 걸 했어요. 제 기억에 아마. 근데 형편 없었고 중간에 시험 치기 직전에 또 레벨 테스트를 해요. 이렇게 학원에서 순위를 다 매겨줘요. 근데 그 학원에 있는 사람들 풀이 거의 나의 경쟁자 풀이랑 동일해요. 왜냐면은 그 학원을 안 나간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통역장교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 그래서 그 중에 몇 등 하면은 내가 어디에 붙을 수 있겠다 정도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절망스러웠죠. 시험을 치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루 종일. 이게 처음에 제가 한국어는 할 줄 아니까 영어 대충 알아듣고 그냥 말 예쁘게 지원해서 한국어를 하고 이제 한영 통역은 한국어 알아들었어. 오케이 하고 노트 테이킹 거 보면서 그냥 영어로 말을 하는데 이제 문장 구조 다 깨져 있고 약간 다 엉망인 거죠. 그거를 녹음해서 들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근데 이제 그렇게 시험을 치고 좀 더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웠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운이 좋게 몇 가지를 좀 잡아냈어요. 통역 시험을 볼 때 사실 이 자식 봐라, 이거 잡았어 안 잡았어, 약간 이런 포인트들을 넣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를 여러 개 넣는다든지 그러면 숫자를 빠짐없이 잘 잡았나, 아니면 이 뉘앙스를 잘 풀어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운이 좋게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공군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 드라이 에이징 비프라는 이제 드라이 에이징 소고기 그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드라이에이징 비프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그거 단어를 처음에 딱 캐치를 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인가 영상인가를 어디 본 적이 있어가지고 비슷하게 좀 풀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 점수를 받은 것 같고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그냥 되게 운이 좋게 잘 풀어내가지고 합격을 했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고 그때 장면이나 그때 심정이 다 기억이 나요.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한테 합격을 했다. 이게 딱 이제 입력하고 딱 보잖아요.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제 합격했다. 그렇게 됐다. 막 울면서 이제 엄마도 이렇게 우시고 너무 기뻤죠. 뭔가를 노력해서 성취해본 게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더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일단 이거 썰은 훈련소 썰이랑 그 이제 동기 여러 명 앞에서 통역으로 완전 왕쪽 팔려가지고 대성 통곡했던 썰이랑 이제 전역할 때 다 돼가지고 취업 못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뭐였지? 슈링크 맞으러 강남역에 왔다가
전화 받고 이제 취업 면접 보게 된 썰이랑 다 너무 재밌는 얘기들인데 네, 다음 영상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잘하는 비법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잡담을 많이 했네요. 근데 저의 이제 일대기를 이제 저의 그 고군분투했던 시절들을 한번 공유를 하면 지금 이제 저는 뭔가 이루지 못했을 때 힘들었을 때는 항상 이제 정말 막 밤새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막 공책에도 써보고 핸드폰 메모장에도 써보고 가슴이 막 답답해지면서 막 나는 왜 이게 없을까? 나는 왜 이걸 못 이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까? 나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막 하면서 밤새 막 이랬는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제 집은 아니지만 빌린 집이에요. 집도 있고 저희 이제 우리 고양이도 있고 저 되게 아껴주는 주변 사람들도 있고 매일매일 출근할 수 있는 직장도 있고 이제 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돼서 오는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은 많이 없거든요. 뭔가 삶의 고민은 계속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 저와 같은 제가 했던 고민들과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들려드릴 얘기들이 훨씬 재밌으니까 다음에도 꼭 봐주세요.